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18번부터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이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개, 살구, 잠, 새, 파랗다 등은 어휘 형태소인 살구, 자, 파랗에 개, 미음, 새와 같은 접사가 덧붙어서 파생된 단어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어휘 형태소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실질 형태소 얘기해도 되고요. 또는 어근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얘기해도 되죠. 살구, 잠이라는 것은 자다라는 동사여서 어간이죠. 어간 동사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어간이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 파랗도 어간이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이고요. 여기에서 개는 좋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먹먹이의 개와는 상관이 없는 애인 거죠. 그래서 좋지 않다는 뜻을 가진 접사, 얘는 명사만 넣어주는 접사, 새라는 것은 뭐 더욱 이렇게 강조해주는 그런 접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생된 단어들이다. 이처럼 직접 구성 요소 중 접사가 확인되는 단어들을 파생어라고 한다. 반면 땡땡땡땡 등은 각각 실질적 의미를 지닌 두 요소, 즉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된 경우인데 이를 파생어와 구분하여 합성어라고 한다. 즉 합성어를 찾으라는 문제고요. 조금 어렵고 논란도 많은 문제입니다. 1번 볼게요. 고추장, 놀이터, 손짓, 장군감. 고추장, 놀이터, 손짓, 장군감 이렇게 분석을 해볼게요. 고추는 딱 봐도 실질 형태소인 거 보이잖아요. 장도 역시 실질 형태소입니다. 장을 담다, 장이 쓰다, 장이 좋다 이런 식으로요. 하나의 완벽한 단어니까 얘는 실질 형태소인 거 쉬울 거고요. 놀이는 놀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긴 했지만 놀이 자체는 하나의 단어인 거 보이죠. 놀이 어쩌저쩌고 놀이 어쩌저쩌고 그래서 얘가 실질 형태소가 되고요. 여기에서 터도 실질 형태소예요. 뭐 털을 잡다, 터가 좋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완벽한 단어인 거 보이죠. 문제되는 것은 얘네 둘인데요. 손과 장군이 실질 형태소인 거는 보일 거예요. 짓이라는 게 언뜻 보면은 접사로 착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짓을 하지 마 이런 식으로요. 나쁜 짓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얘는 손짓 같은
가을이란 뜻인데 봄 앤드 가을, 봄 같은 가을도 아니고요. 나이라는 별개의 뜻이 완전히 나오는 거. 이런 거 융합 합성어라고 합니다. 손, 발이라는 것은 손과 발, 앤드 관계니까 대등. 논밭이라는 것도 논과 밭이라는 거죠. 논과 밭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등. 책가방이라는 것은 가방은 가방인데 책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다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종속 합성어가 되는 것입니다. 연세라는 것은 해, 연자와 해, 세자예요. 즉, 한 해, 두 해 할 때 해, 연, 그리고 해, 세자. 그래서 해와 해, 그래서 나이라는 의미가 되었죠. 그래서 얘도 융합 합성어가 됩니다. 21번에 3번이고요. 이제 형태소 문제 끝났고요. 의문 문제로 넘어갑니다. 의문도 복잡하고 많이 나오는 편이죠. 의문의 정의 먼저 보시면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음과 모음을 지칭한다 입니다. 우리가 공이라는 단어와 동이라는 단어는 발음도 다르고 뜻도 다릅니다. 왜? 기억과 디귿의 차이 때문에, 즉 기억이나 디귿은 의미도 바꿔주고 발음도 바꿔준다. 공이라는 글자와 강이라는 글자도 발음이 다릅니다. 뜻도 다르고요. 즉 오라는 모음과 아라는 모음이 바뀌면 뜻도 바뀌고 의미가 바뀐다. 쉽게 생각하면 자음이나 모음 둘 중에 하나만 바뀌어도 소리, 발음도 달라지고 뜻이 달라진다. 그래서 의문은 쉽게 자음, 모음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자음은 목, 입, 혀 따위의 발음 기관에 의하여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고요. 자음의 분류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자음 먼저 한번 볼게요. 현대국어의 자음 체계, 조음 위치라는 것은 입술이 소리 나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입술에서 나는 것, 혀 끝에서, 혓바닥, 혀, 비, 그리고 목청에서 나는 것이고요. 조음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나눕니다. 그 여러분 아마 울림소리는 굉장히 많이 배웠을 거예요. 뭐 나라마음, 노란양말 해가지고요. 그래서 얘네는 울림소리 그리고 안 울림소리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파열, 파찰, 마찰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죠. 파열음이라는 것은 허파, 폐에서 터지면서 나오는 소리가 파열인 거고요. 마찰이라는 것은 발음 기관이 조여지면서 비집고 나오나 마찰이 되는 것이고요. 파찰음이라는 것은 파열과 마찰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건데요. 네, 이거는 외우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파열음이 바다, 가, 그리고 파찰이 자, 그리고 마찰이 사, 하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안 울림 소리는 시옷, 쌍시옷, 히읗지하고는 삼중체계인 거 보이시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소리의 세기는 이렇게 갈수록 커진다. 다른 말로 평음, 경음, 격음이라고도 합니다. 삼중체계인 거. 이렇게 보이시고요. 소리 나는 위치는요. 대충 몸에서 느껴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외울 것까지는 없고요. 두 입술 소리, 무브뿌프는 입술이 닿아야지만 소리가 날 수 있는 거죠. 무브뿌프. 그래서 입, 구자, 입 모양 미음이 있다고 미음에서 가익한 거 고전 문법과 관련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미음에서 비읍을 만들고 비읍을 나란히 병서에서 쌍비읍 그리고 획을 하나 더 그어서 피읍을 만든다라는 것서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같은 자리에서 소리 나는 애는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윗잇몸, 혀끝 소리라는 것은요. 느는 혀가 이빨, 윗몸, 윗잇몸, 혀끝이 윗잇몸에 닿으면서 소리가 납니다. 이것이 사람 옆모습이라고 했을 때요. 혀가 느 했을 때 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니은 모양인 거죠. 그래서 니은에서 획을 하나 더해서 디귿을 만들고 그리고 디귿에서 획을 하나 더해서 티읕을 만들고 니은에서 리을도 소리가 나네. 근데 획을 더하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 더 느랑 스가 거의 같은 데서 소리가 나는 거 보이실 거예요. 느, 스도 입술의 좀 앞부분, 혀의 앞부분에서 소리 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빨과 혀가 이렇게 만나는 시옷 모양. 시옷이니까 당연히 쌍시옷까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얘가 잇몸에서, 윗잇몸에서 나는 소리다. 세리천장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겠죠.
살이라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솔, 나무는 솔방울 솔 이렇게 하는데 나무가 붙으면 소나무라고 한다든지, 그 외에 동사 형용사가 활용할 때도 리을은 많이 탈락합니다. 둥글다인데 하면 어간, 둥글이라는 어간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둥글에 니가 붙으면 둥근이 된다든지 리을 탈락 많이 일어납니다. 3번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겹받침이라는 것은 받침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오는 거. 갑, 목 이런 거, 또 뭐 있죠? 삭 같은 거니까 3 할까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목, 삼, 갑. 이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놓이게 되면 둘 중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탈락하는 형사. 그래서 우리가 갑이라는 건 뭐라고 발음하죠? 갑. 그 다음에 목, 삼. 이렇게 발음하죠. 여기에서 시옷 없어진 거, 시옷 없어진 거, 리을 없어진 거. 그래서 겹받침 중에서 하나가 탈락하는 건 탈락 현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예문 들었었는데요. 얘는요, 쌍받침이라고 그래요. 쌍받침. 그리고 다른 거 두 개 있는 건 겹받침.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해서 교체 현상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의문의 첨가는 형태소가 합성될 때 그 사이에 의문이 덧붙는 거.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 두 개의 형태소나 단어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때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거나 니은 또는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 그래서 된소리로 변하는 거 요즘 등굣길이라고 하죠. 등굣길. 예, 등교 플러스 길이라는 합성어인데 발음이 등교길 하지 않고 등교길이라고 발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등교길 이렇게 발음 나는데 이렇게 하면 모양이 안 예쁘니까 시옷을 넣어서 표기해 주는 거. 니은이 첨가되는 것 같은 건 바닷물 같은 거죠. 바다 플러스 물인데 발음은 바다물이 아니고 바닷물이라고 발음이 나네요. 니은은 모양이 좀 이상하니까 시옷으로 적자. 바닷물입니다. 니은 첨가되는 것은 나무 플러스 잎인데 나무잎 하지 않고 나문잎 이렇게 발음나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피읍은 끝술 규칙 때문에 비읍으로 바뀌고요. 여기 없었던 니은, 여기는 원래 없는 건데 니은 추가된 거 보이죠? 니은이 덧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예쁘니까 얘도 시옷으로 표기를 하자. 이거가 사이소리입니다. 의문의 축약이요. 거센 소리 대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히읗과 기디비지가 연결될 때 키티피치가 같은 거센 소리 되는 거. 그래서 기디비지에 획을 더하면 다 키티피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화라는 단어가 있는데 발음은 뭐라고 되죠? 국화라고 발음이 되죠. 비교해 볼게요. 기읍, 우, 기읍. 히읗, 와. 국화, 기읍, 우, 키읔, 오, 와. 비교해봤더니 똑같고 기읍, 히읗 없어지고 키읔 들어간 거 보이죠? 기읍과 히읗이 합쳐져서 키읔이 된 것이다. 음절 축약 이와 어가 만나서 여가 되거나 여라는 것은 이어 빨리 하면 여가 된 거죠. 여. 그 다음에 오, 아 하면 와. 우어 하면 워 되는 거. 그래서 여나 와, 워 되는 건 많죠. 예물 드릴까요? 가지다 같은 경우는 가지 플러스 어. 그래서 가지어라고 활용하는데 가저라고도 쓴다는 거 분석 마저 해볼게요. 가지어. 얘는 음은 없는 거니까 가저. 그래서 봤더니 나머지는 똑같은데 이 어가 없어지고 여가 생겼다. 이런 것이 축약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요. 27번입니다. 니은 첨가가 앞에 그 설명에는 좀 빠져있는데요. 니은 첨가 현상 한번 볼게요. 합성어 및 파생어입니다.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나고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난다는 것은 앞에 받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음절이 모음 이 야여유유 이 야여유유 얘는 이로 시작하는 반모음 얘기하는 거죠. 니은이 새로 생기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미불 봤더니 솜과 이불이라는 합성어인 거 그리고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난 거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미불 하지 않고 솜리불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소미불과 솜리불을 비교해 봤더니 밑에다 써볼게요. 솜이불. 표기는 이렇게 하는데 발음이 이렇게 한다. 비교해 봤더니 얘는
여기는 이응 없는 거니까요. 비교해 봤더니 여기에 니은이 혼자 덜렁 생긴 거 보이죠? 이런 것이 니은 첨가 현상입니다. 송별형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공부하신 분은 배우셨을 거예요. 송별련 아니고 송별연이다. 니은 첨가 현상이라는 것이 이런 현상에서 반드시 일어난다가 아니고요.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안 일어나는 특이한 단어 같은 거는 외우셔야 되죠. 송별연이 아니고요. 얘의 발음은 송별연이 됩니다. 나머지 것들 발음 한번 분석해 볼게요. 꽃잎 같은 경우는 꽃잎 이렇게 발음 나고요. 한여름 얘는 망닐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분석해 보면요. 꽃잎 먼저 볼게요. 꽃이고요. 우리 받침에서 치읓 발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기억나시죠? 끝소리 규칙. 그러면 치읓과 가장 비슷한 게 아까 기니디리 미비 이 중에서 디귿이 가장 비슷하겠죠? 이렇게 먼저 바뀝니다. 피음 역시 우리가 끝소리에서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먼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합성어이고 앞에 이걸 끝나고 이 야여요로 시작하는 니은이 첨가가 되고요. 디귿, 니은은 연달아 발음이 되게 힘들어요. 꽃잎 발음하기 힘들죠. 그래서 편하게 꽃잎이라고 발음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요로 갈 때 끝소리 규칙 사용된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로 갈 때 니은 첨가 들어간 거, 여기에서 요로 갈 때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다. 비음화 이렇게요. 한여름 같은 경우는 니은밖에 첨가 안 됐기 때문에 쉽게 보이셔야 돼요. 한여름. 마개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한데 꽃잎보다는 단순하죠. 합성어고 앞에가 자음으로 끝났고 뒤에가 이 야여유로 시작하니까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나고요. 기역과 니은은 같이 발음하기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이 이응으로 바뀐다. 망닐입니다. 그래서 니은 첨가 일어나고 비음화 일어나고요. 음운의 변동은 좀 정확히 따지면은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쭉 연습하는 거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역시 이어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